자, 지금부터 내역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성코스트 S라는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성코스트 S라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사 목록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자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소속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회사명과 작성자명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가지고 여기 선택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닫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실행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내역서를 작성을 하려면 최신 단가랑 그리고 최신 원가 계산서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최신 단가랑 원가 계산서를 다운받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목군을 다운로드 받는데 품목군 다운로드는 제일 위에 보면은 관리 도구라고 있어요. 관리 도구 쪽에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이라고 있어요. 자료 다운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일단 최신 품목군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품목군 그리고 원가 계산서 이 두 가지를 받을 거고요. 샘플 공사 뭐 이렇게 참고 자료 있는데 요거는 필요하면 이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가장 필요한 거는 품목군 쪽에 있는 최신 품목군, 그리고 원가 계산서에 있는 최신 품목군을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품목군 쪽에 가가지고 가장 최근 거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데 보면은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데이터 다운 설치 요거를 클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품목군이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 PC에 지금 5월 품목군을 한번 설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덮어쓰기를 할 것 같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있으니까 설치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한번 다운로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눌러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고, 이걸 다 받아지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설치까지 다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품목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설치가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 쪽에 가서도 가장 위에 있는 거 이것도 데이터 다운 설치를 눌러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라는 거는 데이터 다운 설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방화벽이라든지 보안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진행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편리한 거는 요게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 자료라는 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교육청 자료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품셈이라든지 그리고 원가 계산서 원문 이런 것들 저희가 여기다가 올려 놓거든요. 그러면 필요하시면 그것도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활성화 안 돼 있는 거는 요걸로 이제 진행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품목군하고 원가 계산서 설치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역서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 일단 내역서를 작성하려면 새로운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는 공사 관리 이쪽에 넘어가시면 여기에 공사 작성이라고 있어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셔 가지고 공사를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입력할 부분은 공사명, 그리고 업종, 그리고 품목군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요거는 000 전기 샘플 공사로 하겠습니다. 공사명을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업종은 저거 화살표 눌러서 전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목군은 이 공사에 사용할 단가예요. 몇 월달 단가 사용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5월달 품목군 요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는 여기서 00C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입력을 했으면은 여기 이제 콤보 박스 누르셔가지고 선택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됐고, 아래쪽에 보면은 원가 계산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어, 대략적인 금액과 공사 기간, 요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안에 들어가서 다시 또 변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 여기서 보고, 뭐, 1억 미만 공사이고, 100톤 미만짜리 폐기물 처리비 적용하는 거다. 뭐, 이렇게 요걸로 선택을 할게요. 요걸로 선택해서 이제 공사 작성 누르면 이제 공사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공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이제 내역 작성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 내역 작성 화면이고, 왼쪽 편에는 공종이 나오는 화면이고, 여기에는 왼쪽 편에서 여기에서 선택했는 내역이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에서 선택했는 1위 대가나 자재라든지 이런 항목들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공사를 만들어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일단 공종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종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제 공사명 자체에서 바로 내역서를 입력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종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공종이라고 적힌 부분 있죠. 자,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공종명을 입력을 하시고요. 자, 전기공사라고 한번 만들겠습니다. 전기공사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공종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선택한 공종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공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선택을 하고 다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외등 설치공사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엔터. 그러면은 또 이제 전기공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진 거예요. 한 단계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다가 놓고 이제 엔터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공정명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거기서 하위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수전 설비 공사라고 하고 엔터키. 또 전력 간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키. 요 정도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찍어 놓고 다시 공정명 입력하시고 엔터키 누르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또 아래로 내려가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종을 먼저 이렇게 쭉 만들고 나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 여기다가 내역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외등 설치 공사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거니까 외등 설치 공사를 선택을 하고요. 위에 보면은 내역 입력이라고 있어요. 내역 입력 여기 상단 부분 누르셔야 됩니다. 아래쪽 아닙니다. 상단 부분에 그림을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 그림 클릭을 하시면 저희들 그 처음에 이제 공사 만들 때 지정했던 품목군 있죠. 2024년 5월 품목군이라는 자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료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량을 넣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검색은 여기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검색을 하시는데 전체 품명을 다 검색하시지 마시고 자, 여기다가 필요한 ELP 전선관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ELP라고 대소문자 구분 없으니까 뭐 소문자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ELP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자, 여기에 ELP라고 이제 검색이 돼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품명 검색 결과가 있고 규격 검색 결과가 있어요. 품명 검색 결과라는 거는 ELP라고 입력한 이 내용이 품명 중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검색 이렇게 추려지는 거고요. 여기에 품명이 여기 있고 규격이 여기 있습니다. 규격 부분에 만약에 여기에서 ELP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에 아래쪽에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입력할 항목을 여기서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요걸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거고요. 30ml짜리 수량을 여기다가 넣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자재에 대해 가지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자료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죠. 그죠? 이 자재에 대한 각 자료집마다의 단가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집
단가들 중에 기본적으로 최저 단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 현재 보시면은 까만색으로 된 거 있고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그죠? 여기에 까만색으로 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자재라고 되어 있어요. 자재는 말 그대로 자재상에 가서 자재 살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는 책자에는 요런 단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자재일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집 단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공량이 있으면 폼셈책에 있는 그 공량을 저희가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량을 보고 싶으면 공량을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항목, 빨간색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1위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붉은 거는 1위 대가 중기경비 단가 산출사 항목들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1위 대가는 이 안에 이제 설치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위 대가는 하나의 작은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재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한 소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인건비만 있을 수도 있고요. 자재도 포함돼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위 대가일 경우에는 여기에는 1위 대가 세부 내역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거고, 자재를 선택을 했을 때는 자료집 단가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입력할 항목의 수량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별칭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현재 이 명칭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위에 거 선택하시면 되고, ELP 전선관이라는 명칭으로 쓰겠다 그러면 밑에 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급적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거를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나중에 엑셀 파일 넘겼다가 다시 불러오게 되면 밑에 명칭으로 하면 못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에 걸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거 이제 요거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는 공정명의 전기공사의 외등 설치공사라는 곳에 세부 내역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40mm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40mm짜리 요거 100m 넣고 엔터. 그러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이 됐죠. 이 항목을 수량 없이 더블 클릭을 해도 입력이 됩니다. 입력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했을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시 수량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화면에서는 입력이 안 됩니다. 자, 편리한 방법 이용하시면 돼요. 먼저 더블 클릭으로 다 입력을 해 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나가가지고 한꺼번에 수량만 쭉 입력을 하셔도 되고, 하나씩 찾아서 수량을 넣고 엔터키 눌러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또 다른 항목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여기다가 검색을 하고요. F-GV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엔터키 누르면 GV 전선 이제 나올 거고요. GV 전선이 지금 여기 품명 쪽에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거 하나 있죠. 그죠? 요거는 철거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절연 전선도 있고, 여기 접지용 비닐 절연 전선 있죠? 자, 요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할 항목은 이렇게 찾아보시고,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요 항목을 사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우측편에 이렇게 규격이 나타나고, 이 규격 중에서 내가 사용할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단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눌러서 다시 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내가 필요한 항목들을 여기다가 F-CV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더라도 이게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입력을 할 때는 이제 전체 품명을 다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낱말을 검색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F-CV라고 검색했을 때 여기 F-CV라고 된 게 여기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런 항목들은 F-CV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검색이 된 것은 이런 항목들의 수정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수정을 누르면 여기에 이 자재에 대한 세부
그 정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측편에 이렇게 F-CV라는 별칭이 있죠. 별칭에 F-CV라는 요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자재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명칭이 그 XML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명칭들을 검색했을 때 검색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별칭에다가 요런 식으로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F-CV라고 검색을 하면 이 자재도 검색이 되는 거예요. 검색은 품명 중에 여기 있는 별칭에 있는 이 내용까지도 다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전체 명칭을 다 검색하지 말고 대략적인 단어만 검색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항목 이렇게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쓰는 명칭이 없어 가지고 조금 힘들게 찾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수정 눌러 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사용하는 별칭을 하나 적어 놓으시면 다음번에는 여기 적어 놓으신 명칭으로 검색을 해서 조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항목 찾아가지고 2C짜리 여기다가 이제 수량을 넣고 엔터. 자, 여기도 별칭 선택 나오죠. 엔터키 한 번 더 누르면 제일 위에 거 선택이 돼요. 기본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쭉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항목들을 쭉 다 입력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공정에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외등 설치 공사에는 입력했고요. 수전 설비 쪽에다가 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화면을 닫고 나가서 다시 이제 들어오셔도 되고, 이렇게 X하고 닫고요. 기본적인 방법은 이랬어요. 닫고 수전 설비 찍고 다시 그림 눌러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공정을 이렇게 선택하고 바로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수전 설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입력할 항목을 검색을 해서 다시 또 입력을 하시면 돼요. 또 여기 끝나면 전력 간선 여기 가서 바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검색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합성수지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 CD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고 저는 합성수지 가요전선관 있죠. 예, 그거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거는 1위 대가라고 얘기했어요. 빨간색은 1위 대가. 1위 대가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합성수지 가요전선관 까만색 된 거 있죠. 이렇게 찍으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가요전선관에 대한 그 뭐죠 부품들 나온 거고 아래쪽에 또 하나 더 있죠. 가요전선관 요걸 찍으면은 네 여기에 이제 제가 필요한 자재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자재에 내가 필요한 항목의 수량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넣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입력된 거 확인하시고요. 또 28mm짜리 또 필요하면은 여기도 뭐 이렇게 넣고 엔터키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항목들을 쭉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경질 비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전선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항목들 좀 전에 합성수지 가요전선관 그러면 합성수지 가요전선관도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질 비닐 전선관은 또 기억니온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이제 검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한 번에 넣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필요한 항목에다가 수량 부분에 커서 놓고 수량 넣고 엔터키. 또 여기 이 화면 나오면 그냥 엔터키 한번 눌러 주시면 돼요. 제일 위에 거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수량 넣고 엔터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다 넣었다. 그러면 또 다른 공정을 이제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력간선공사 여기 찍어 놓고 여기다가 다시 필요한 항목을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도 아까 그 합성수지 가요전선관 중에서 CD관 중에서 여기서 28mm짜리 이 자재를 선택을 해서 이것도 이렇게 놓고 엔터키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강제전선관도 이 전선관을 검색했기 때문에 여기 전선관이 다 있을 거거든요. 저 여기 강제전선관 쪽에도 가서 강제전선관 찍어서 여기다가 수량을 28mm짜리 여기다가 뭐 35m 300, 자 엔터키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항목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다 넣고 나면 이제 다 넣었으니까 ESC를 눌러서 나오셔도 되고 여기 이전 화면 누르셔도 되고 X 버튼 누르셔도 가지고 이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와 가지고 할 것은 계산을 한번 해주면 돼요. 일단 계산할 때는 공사명을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제일 위에 전체 계산 상단 부분에 있는 계산기 요 그림 있죠? 이거 누르셔 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 이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된 결과 금액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재료비, 농후비, 금액 다 나왔잖아요. 그죠? 자, 전기공사를 찍으면은, 전기 샘플 공사 찍으면은 전기공사에 대한 이 금액이 나오는 거고, 전기공사 찍으면 외등 설치 공사 뭐 각각에 대한 그 세부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외등 설치 공사 찍으면 여기에는 입력했는 자재에 대한 수량과 금액이 나오는 거고, 아래쪽에는 요거는 입력하지 않는 인건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났죠. 그죠? 요거는 공량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온 건데, 요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량을 넣어놨기 때문에 전기 공종이면은 공사를 처음 만들 때 그 전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재 입력하시고 나서 계산하시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된 거 다 확인하시고 원가 계산서 쪽에 가셔가지고 최종적인 금액 확인하시고요. 요율도 여기서 바로 변경하시면 되거든요. 필요한 항목들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인쇄나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 내역서 요 탭에서 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서 가가지고 보시고 여기 이제 다 보셨으면은 내역서 탭에 돌아가시면 여기 상단 부분에 인쇄 엑셀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인쇄 엑셀 여기 누르셔가지고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데 실제 프린터 출력물로 이제 뽑아내려면 프린트 여기에서 미리 보기나 일괄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미리 보기는 여기에 있는 출력 양식이라는 거 있죠. 지금 현재 찍으면 아래쪽에 나오는 거. 지금 현재 이 내용 하나만 출력할 때 요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일괄 인쇄 요거는 우측편에 보면은 여기 일괄 출력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원내역 갑지, 원가 계산서, 내역서, 또 1위 대가, 단가 산출서, 중기경비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뽑겠다. 그러면 일괄 인쇄를 하시는 거예요. 일괄 인쇄 눌러보면은 이렇게 쭉 진행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총 11장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다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프린터 버튼 누르시면 이제 나오는 거고 쭉 넘어가면 이렇게 공량 산출서도 이렇게 쭉 나오죠. 단가 대비표까지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인쇄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간혹 이제 하나만 필요할 때는 여기 미리 보기 눌러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엑셀 파일로 다시 변환을 하시고 싶으면 위에 있는 엑셀 있죠. 엑셀 엑셀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엑셀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엑셀 변화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선택한 거 요거 하나만 넘기는 거예요. 엑셀 파일로. 이거 일괄 변화는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이런 항목들을 한꺼번에 다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항목들은 여기서 이제 선택해 놓고 일괄 양식 등록 요거 누르셔가지고 등록해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출력 양식은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괄 변환 여기 상단 부분에 있는 여기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DF 파일도 엑셀이랑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상단 부분에 일괄 변환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PDF 파일로 하겠다. 그러면 일괄 변환 요거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엑셀 파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일괄 변환 하시면 돼요. 아성양식 일괄 변환 요거는 저희들 폼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폼 내에서만 그 폼대로만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양식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제약이 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마음껏 요런 뭐 출력물 자체에서
이런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일괄 변환 여기에서 이제 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요거 한번 변환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괄 변환 요거 누르셔가지고 일단 저장하고 싶은 위치 저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저장하겠습니다. 변경하시면 돼요. 저장하는 위치는 이렇게 엑셀 저장하듯이 똑같아요. 저장하시면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가지고 사람이 입력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쭉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쭉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환이 다 되고 나면 파일도 이제 저장이 딱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하고 프로그램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파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변환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원가 계산서, 값지, 집계표, 내역서, 공량 산출서, 단가 대비표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1위 대가는 지금 현재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1위 대가 내역서는 지금 없는 거고요. 1위 대가도 내역서에 입력이 됐다면 이것도 이제 1위 대가 내역서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 여기 수식이 쭉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단가 대비표부터 해가지고 1위 대가가 있었다면 1위 대가까지 해서 내역서, 원가 계산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 수정은 조금 뭐 편리할 수 있겠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다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로 다시 변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거는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걸로 끝이 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엑셀에 수정하셔도 되는데 엑셀로 수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다시 기성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설계 변경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내역을 다시 이제 또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엑셀에서 임의로 수정을 해버리면 엑셀 파일을 다시 불러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엑셀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엑셀에 있는 이 금액이 자동으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하고는 아무래도 아무리 환경이 뭐 이 프로그램에서 넘겼다 하더라도 수정한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다 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기성을 해야 된다,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여기서 데이터 전송을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불러오게 되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엑셀에서 수정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해서 엑셀 파일로 변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